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20번째 사례는요, 내 토지가 맹지입니다. 바로 앞을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포장도로, 건축법의 지정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도로는 아니지만, 포장도로입니다. 이게 마을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길 밑에는 하천이고요. 하천부지. 예, 그런데 이 한 필지가, 요렇게 한 필지가 묘하게 국유지인데, 가운데는 포장도로가 있고, 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위로. 그리고 이 밑에는 하천에 있는데, 지목은 답이에요. 지목은 답이고, 소유자는 국유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대주인은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국유지에 통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유지를 사야만이 이 포장도로에 접하고, 포장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되잖아요. 허가나 신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질문한 겁니다. 이 삼각형의 땅 오른쪽은 교외고 왼쪽은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 부분은 여기는 밭으로 쓰고 있고, 주민들이 밭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묵어 있습니다. 묵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만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국유지라 하더라도 누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다 이거죠. 그러면 훨씬 내가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매수 신청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 지자체의 군청에 이 부분, 진입로 부분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지목이 소유자가 건설교통부고, 지목은 답이지만, 그러니 국유지 관리하는 기관에 알아보십시오라고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알아봤는데, 빠른 어떤 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답변.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또는 매각 절차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국유지니까 국유재산관리법 옛날로,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토 100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국유지가 약 25%이고 공유지가 한 8%, 그러니까 한 33%가 국공유지죠. 그리고 나머지가 67%가 사유지입니다. 우리 개인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유지 중에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이 비율이 거기 적혀 있고요. 일반 재산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일반 재산은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중에서 보존이나 활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라고 2011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와 2011년 개정된 것은 이런 거죠. 국유재산법 48조에 가보면 네거티브 규제라 그래서 이걸은 팔면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재산, 구잡종재산은 이러이러한 걸 제외하고 팔아라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행정재산도 아닌 일반재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묻고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자신있게 대부계약을 하든지, 대부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대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한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한 필지의 절반 이상이 강변 쪽에 낮은 논이고 일부는 이 제방 성격의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마을길이며 나머지는 질문하신 분의 대지에 접하 있는 나제이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잔여 국유지라고 한번 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포장된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잔여 국유지 이 부분만 잘라서 분할해서 도로는 이게 건축법 도로나 아니면 법정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매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도 살 필요도 없고요. 도로는 살려놔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이 길에 접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도로를 제한 나머지 묵어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매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계약을 통해서 내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국유지 때문에 지금 이 대지가 맹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옆에 전으로 있는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뭐 매수해라. 그러면 이거 도로 부분으로 경계로 잘라서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원칙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국유지가 나오게 되면요. 이 부분, 묵어있는 부분을 도로로 포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빼놨는지는 뭐 옛날에 한 거니까 뭐 지금 따질 수는 없고 만약에 지금 이걸 다시 이 부분을 포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우리가 대부허가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면 사용허가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면 대부허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되겠죠. 자,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걸 타고 들어가면 UPIS가 나옵니다. 도시계획 도를 보니까 이곳은 장기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밑부분, 남쪽 부분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허가나 또는 매수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빨간 그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 그 부분인데 이 국유지를 시군구청에서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할 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후 이것을 뭐 제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걸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확장을 할 것이 없으면 이런 일반 재산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리고 국유지는 행정재산인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그리고 일반 재산은 대부허가를 받아서 농업용으로 경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 방식은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 경쟁이나 제한 경쟁 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표를 보십시오. 표에 보면 가운데 빨갛게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 수의 계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줄 때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미 그 국유지를 대부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저명한 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거고 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저명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합의가 되면 사용허가 또는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대부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대부허가 또는 매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잔유지, 국유지, 이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은 목적 사업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이 삼각형 대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매수 신청도 가능할 것이므로
대지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관리기관이나 아니면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에 가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17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만으로는 뭐 개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웃 땅 주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허가를 우리가 신청했을 때 관리청은 국유지 관리청을 말합니다.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도 사권 설정은 안 된다고 국유재산법 11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즉 맹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사건이 아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유권 해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라 하더라도 내가 이 국유지를 통해서 맹지 탈출할 수 있다면 이 국유지 관리자한테 나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로 되면 좋고요. 대부계약을 통해서 하면 좋고 안 되면 이건 지목이 되니까 건축 목적의 너비 4m 정도의 통행로를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서 승소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 관리자한테 양보해달라고 했을 때 판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국유지 중에서 일반 재산이고 일반 재산 중에서도 보존 활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국민이 국유지 때문에 맹지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민법 219조에 가보면 맹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양보해달라. 물론 적정한 대가는 보상해야 되는 거죠. 양보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한테 물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변호사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특히 국유인 경우에는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은 이제 만약에 대부허가가 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 금액을 정할 것이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법령과 국유재산 처분 기준 뭐 기획재정부의 그런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처, 이거 건설교통부 같으면 각 부처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넣겠다라고 하면서 각종 공부를 가지고 국유지 관리기관에 방문해서 상담했는데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그 관리기관 및 국토부, 건설교통부가 지금 국토부잖아요. 국토부 등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매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질문해서 질의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질의에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 시군구청 또는 국토부 권익위 등의 고충민원을 다시 또 신청해보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보장된 맹지 소유자의 권리이고 주택을 지을 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은 통로를 열어줄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도 답을 만족스럽지 못하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고 불허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그러니까 건축사 또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참고로
매각 신청은, 그러니까 매수 신청은 불허되면 소송으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가를 불허하면 소송이 가능하지만 매수 신청, 팔라고 해서 안 판다고 하면 소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를 바라고, 참고로 이런 어떤 국유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국유지 관리기관과 상담했는데 문척이 높을 것 같으면 어차피 건축허가를 대행해 줄 건축사나 토목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므로,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그런 분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